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합리적 문제해결과 논리 담당하는 김효은이고요. 이번 시간은 인간 인지의 한계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그동안 비형식적 논리, 오류 이런 거 하셨잖아요. 근데 갑자기 인지가 나오냐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인간 인지의 한계는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지만 우리가 어떤 점에서 논리적으로 오류를 범하고 어떤 점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잘못 결정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잘못 결정하는 것을 개선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히 알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더 좋은 의사결정을 하게끔 돕기 위해서 아예 그 이번 세션을 인간인지의 한계로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자료들을 모아서 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 인지에 한계가 있는가라는 내용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스크린에 보시면 우리의 의식은 세계를 잘 반영하는가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우리가 그 논리적으로 오류 없이 판단을 하고 그 의사결정을 잘 내리기 위해서는 사실 논리라는 도구가 잘 갖춰져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이 세계에 있는 정보를 잘 받아들여야 되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살면서 내가 열심히 뭔가를 잘 보고 열심히 잘 생각을 하면 당연히 세계를 잘 반영을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점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의사결정을 조금 더 현명하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논리라는 도구도 더 잘 쓸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논리라는 도구를 망치에 비유를 하면 이 벽이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인지 아니면은 나무인지를 알고서는 그 망치로 그 못을 박아야지만 들어가지, 그것을 모르고선 무조건 하면 오히려 못이 부러질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인지의 한계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지금 이 세션을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 두 번째 줄 보시면 우리의 감각은 세계를 잘 파악할까라고 써놨는데, 자, 세계를 잘 반영하는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우리의 감각입니다. 자, 감각은 우리가 보통 눈, 코, 입, 귀, 청각, 시각, 미각 이렇게 알고 있는 감각과 관련된 것인데, 우리는 감각이 굉장히 직접적이고 우리에게 가장 1차 정보를 주기 때문에 당연히 나의 감각은 나한테는 아주 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감각이 우리를 속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예들이 어떤 예들인지 이 뒤쪽에서 여러분이 실험을 통해서 직접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시간이 되신다면 커다란 화면으로 그 실험에 좀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안 돼도 가까이서 좀 보시고 좀 생각을 많이 하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이런 그 생각들을 많이 해왔던 유명한 심리학자로부터 시작을 하고자 하는데요. 윌리엄 제임스라는 학자인데요.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는 심리학자인데 철학자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만큼 굉장히 많은 연구들을 했고 인간이 과연 어떻게 세상을 지각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통찰력 있는 얘기를 많이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하나를 제가 오늘 수업과 관련해서 이렇게 카피를 해서 여기다 지금 제가 써놨는데요. 같이 읽어보시면 우리가 지각하는 부분 중 일부는 감각을 통해서 얻지만 그 외 나머지 부분, 더 큰 부분을 차지할지도 모르는 이 부분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된다라는 말을 윌리엄 제임스가 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제가 앞 화면에서 우리가 세상에 대한 정보를 얻을 때에는 감각을 통해서 얻는다고 했죠. 청각, 시각, 그다음에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는 그거는 이제 음식에 대한 정보죠. 감각을 통해서 얻는 것이 맞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이하게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잠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누가 옆에서 여러분의 팔을 꼬집으면 굉장히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게 다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치과에 가시면 요즘에 그 아이들이 그 치과 치료를 거부하고 막 우니까 치과 진료가 안 돼서 뽀로로나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를 틀어주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신기하게도 그것에 주의 집중을 하느라고 아픈 걸 잠깐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치과 진료가 보다 수월하게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지금 윌리엄 제임스가 말하는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치과 의사가 드르륵 하는 여러 가지 치과 진료하는 기구를 이빨에 대면 좀 자극이 되죠. 그래서 감각을 통해서 우리가 지각하는 부분 중 일부가 얻어지는 것은 많은데
그 어린이들이 다른 만화 영화를 보느라고 아픈 걸 잠깐 잊어버린다는 거는 감각을 통해서 얻는 것만이 우리의 인지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그것을 약간 컨트롤하거나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가 세상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 간단하지가 않고 우리가 어느 정도 컨트롤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컨트롤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인데요. 자, 그래서 윌리엄 제임스가 한마디를 더 했는데 그 아래쪽 보시면 믿는다는 것은 일종의 무지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어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그 믿는 것 이외에 제외되어 있는 정보는 배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 믿을 때에는 그로부터 배제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함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이제 제가 이렇게 이론적으로만 하면 사실은 별로 실감이 안 나서 오늘은 좀 많은 실험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보실게요. 들어가기 전에 영화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오늘 할 얘기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영화를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영화를 볼 때는 쭉 이어진 스토리로 보이는데요. 실제로는 이 영화를 만들 때는 여러 가지 컷을 이렇게 편집해서 만듭니다. 영화 배우들이 계속 한 몇 달 동안 계속 잠도 안 자고 찍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한 컷을 찍은 다음에 잠깐 쉬고 그다음에 두 번째 컷을 찍고 이런 식으로 찍는데 사실은 그 컷과 컷 간의 연결이 그렇게 자연스럽지가 않겠죠. 쉬었다가 다시 와서 약간 머리 스타일이 바뀔 수도 있고 옷이 약간 변할 수도 있고 화장이 지워졌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겠죠. 하지만 영화를 편집하는 편집자들이 그 컷과 컷을 이어줄 때 자연스럽게 연결돼서 그걸 시청하는 사람들이 이게 그냥 쭉 이어지는 거구나, 이어지는 장면이구나 라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것이 영화입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의 인지나 의식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여러 가지 이렇게 불연속적인 실제로는 다르게 되어 있는 그 장면들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우리가 그렇게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작용을 한다는 것이고 실제로 이 세상의 정보들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아닙니다. 자, 실제로 실험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서 번쩍번쩍 하거든요. 그래서 번쩍번쩍 할 때마다 뭔가 바뀌는 게 있는데요. 요거를 잠깐 한 10몇 초 동안 보시고 뭐가 바뀌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참고로 이 실험은 가끔 나는 뭐가 바뀌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좌절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거는 IQ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공부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주로 책을 많이 보고 저런 풍경을 잘 못 봐서 뭔가 변하는 거를 눈치를 잘 못 채거든요. 네, 그래서 잠깐 보시고 지금 보시면은 뭐가 변하는데 아마 끝까지 뭐가 변하는지 안 보이는 분이 계시고 나는 금방 발견했다는 분이 계실 거예요. 제가 그 차이가 뭔지를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저기 앞쪽에 언덕 옆쪽에 작은 언덕이 생겼다가 사라졌다가 합니다. 아마 대부분은 다른 부분을 보시거나 그 부분을 나는 열심히 봤지만 못 찾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비슷한 장면을 보실게요. 자, 지금 여기는 이 사진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번쩍번쩍 할 때 화면에 어떤 부분이 변화하는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자, 잠깐 시간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 남자분과 여성분은 아마도 지금 분위기상 만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죠, 그렇죠? 지금 아마 그게 먼저 눈에 들어오실 텐데요. 자, 어떤 점이 변화했을까요? 자, 뒤에 보시면 이 남자분과 여자분이 앉아있는 뒤쪽에 이렇게 그 철로 된 이렇게 그 바가 보이시죠? 바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지금에야 눈에 띄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나는 벌써 아까 봤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뭘 얘기하는 건지를 모르시는 분이 계세요. 끝까지 안 보이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글자를 주로 보다 보니까 저런 이렇게 바뀌는 거를 얘기해도 눈에 잘 못 보는 편입니다. 자, 한 가지 더 볼게요. 자, 지금 배인데요. 자, 이것도 지금 뭔가가 있다가 없어졌다 그러거든요.
자, 좀 이거는 조금 그 많은 분들이 그래도 조금 찾는 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찾다 보면. 자, 지금 보시면 아래쪽에 이렇게 물고기가 예, 갈색으로 아래쪽에 중앙에 아래쪽에 그 갈색 물고기가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하죠. 예, 지금 계속 비슷한 그 현상에 대한 그림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한 가지 더 볼까요? 자,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아마 보실 텐데요. 자, 앞에 이제 3개 사진을 보셨는데, 그러면 이런 질문을 제기를 하게 됩니다. 아니, 그게 너무 작아서 내가 안 보인 거지. 컸으면 보였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한 대상이 우리 의식을 내용으로 들어오는 거는 크기가 크면 들어오고 크기가 작으면 안 들어올까? 자, 그럼 지금 번쩍번쩍할 때 지금 이 사진에서는 뭔가 변하는 게 있는데요. 변하는 거를 발견할 수 있으실지 한번 찾아보세요. 네, 요거는 아마 지금 비슷한 걸 여러 번 봐서 금방 이제 이제는 나도 이제 금방 볼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나 그래도 계속 안 보인다. 이게 계속 안 보이는 분은 계속 제가 여러 가지 다양한 사진을 보여드려도 계속 안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처럼 좀 밖의 풍경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걸 잘 못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답은 뒤쪽에 교회처럼 생긴 건물 있죠? 이렇게 기둥이 2개 있는 그 건물이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합니다. 자, 이게 지금 이 건물은 크기가 큰 편이거든요. 근데도 이거를 못 본 사람이 있고 실제 실험에서도 못 본 그 퍼센티지가 50% 가까이 됐습니다. 굉장히 비중이 높은 편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한 대상이 나의 의식계로 들어오느냐 마느냐는 대상이 크기가 큰가 안 큰가 작은가랑은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 때문에 내가 못 봤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지는 이제 상태인데요.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자, 굉장히 평화로운 사진인데요. 여기서도 어떤 변화가 지금 번쩍거릴 때마다 변했다가 없어졌다가 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예, 5초 드리겠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변하는 부분이 좀 큰 편이에요. 이 화면에 차지하는 비중이. 근데 못 보는 분도 계시고 뭐 금방 그 알아차리는 분들은 또 굉장히 금방 알아차리는 분도 계시고요. 지금 변하는 부분은 지금 오른쪽에 있는 건물의 앞쪽에 강이나 호수 같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 비춰지는 그림, 건물의 그 그림자입니다. 예, 지금 이제 보이시죠? 자, 한 가지 더. 자, 이거는 그 미국에서 흑백 TV가 나올 때 광고라고 합니다. 자, 뭐가 변할까요? 번쩍번쩍할 때 지금 여기저기 눈으로 이렇게 훑고 계실 텐데요. 자, 지금 보시면 우유 잔이 위로 좀 길어졌다가 낮아졌다가 그렇죠. 그렇죠.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 변화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분이 계시고 변화하지 않는 것을 알아차리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을 오프라인에서 만나게 되면 왜 이럴까에 대해서 좀 토론을 하면 굉장히 재밌는데요. 그 원인 분석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잠깐 생각을 해보시고 나름대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런가는 이제 앞으로 지금 설명을 할 텐데요. 이게 바로 변화 맹 현상입니다. 영어로는 change, 변화. 맹인할 때 맹자거든요. 그 앞을 못 본다 할 때 블라인드니스. 그래서 체인지 블라인드니스라고 변화 맹이라는 현상인데 이게 그냥 전문적인 게 아니라 신문에도 사실은 여러 번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국내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이니까 따라하는 실험도 많이 했었고요. 아마 이걸 텔레비전에서 본 분이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통로로 나왔고 그리고 이 실험을 이제 만든 연구자들이 쓴 책도 국내에 그 번역이 나왔는데 그건 좀 이따 뒤쪽에서 소개를 드리고요. 자, 변화맹이라는 현상은 이렇게 우리가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현상을 변화맹이라고 하고 이런 맹이 있다고 해서 우리 눈이 잘못됐거나 우리 뇌가 잘못됐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고 인간의 인지가 원래 이렇게
변화에 어떤 특정한 변화에 좀 약간 그렇게 잘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래 지금 사진 보시면 지금 아까 번쩍번쩍 말고 지금 중간중간에 이렇게 점 같은 것들이 나타날 때마다 뭔가 좀 바뀌거든요. 이것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지금 번쩍번쩍 거릴 때마다 오른쪽에 그 차선을 보시면 중간 차선을 보시면 실선 이렇게 쫙 이어진 실선이 됐다가 그 다음에 중간에 끊어진 점선으로 됐다가 이제 그게 바뀌고 있죠. 요거 이제 이것도 변화명 현상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건 일부러 나를 속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거는 실험을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실제로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제가 이제 변화명 아래에 그 써놓은 그 글을 보시면 눈 깜빡임, 안구 운동, 필름 컷. 필름 컷은 제가 조금 아까 영화에서 나타나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필름 컷과 컷 사이에 그 연결을 자연스럽게 사실은 변화가 있거든요. 근데 그 변화가 있는 걸 눈치채지 못하는 것도 변화맹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그 세상을 인식하는 이 메커니즘 자체가 이렇게 변화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예를 들면 지금 시각의 예를 우리가 봤으니까요. 자, 시각의 예를 보시면 그 우리가 그 어떤 그 대상을 바라볼 때 눈을 계속 뜨고는 사실 못 보고 눈을 깜빡이거든요. 근데 이제 깜빡일 때는 사실은 우리가 못 보는 거죠. 그 대상을. 못 보지만 우리는 그 눈 깜빡임의 전과 후를 자연스럽게 이어서 연결된 것으로 인식을 하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혼란스러워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고요. 그다음에 안구 운동 뭐냐 하면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인지 차원이 아니라 약간 신경생리학적 차원인데 신경생리학적 차원에서도 이 안구 운동 자체가 굉장히 흔들흔들 한다고 합니다. 우리 안구가 무언가를 볼 때 지그시 가만히 정적으로 정지해서 보는 게 아니라 흔들흔들한대요. 우리가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굉장히 안정되게 보기 때문에 우리가 걷고 뭔가를 인식하고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변화맹이란 것은 실제로 세상은 안 그런데 우리 인간이 아마 뇌가 그렇게 만드는 것일 텐데요. 우리 인간이 안정적으로 뭔가를 연결되게 지속적인 것으로 그 인식하게끔 만드는 현상을 변화맹 현상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변화맹 현상 제가 지금 샘플을 보여드렸을 때 나는 변화맹이 별로 없어. 빨리 알아차렸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도 이런 예 말고도 다른 곳에서는 변화맹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맹은 사람마다 그 사람이 살아온 환경이나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다른 부분에서 변화맹이 일어날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책을 주로 보기 때문에 저런 야외에서의 여러 가지 변화들을 잘 파악을 못하지만 예를 들자면 저는 글을 자꾸 보기 때문에 그 뭔가 철자가 틀렸다거나 논리적으로 뭐가 안 맞다거나 제가 논리를 가리키니까요. 그런 경우는 굉장히 금방 자동적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거든요. 사람마다 변화맹이 다 있고 다만 그 종류의 유형에 다르기 때문에 그 누가 더 인지적으로 뛰어나냐 안 뛰어나냐가 아니라 사람마다 다른 종류로 인지 능력이 다 다르게 발전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굉장히 여러 가지 현상이 많이 나오는데요. 자, 근데 우리는 왜 모든 것을 사실 본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뭔가 열심히 보는 한 시간을 충분히 주면 나도 볼 수 있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조금 아까 봤던 변화맹 현상에서 아무리 시간을 줘도 끝까지 못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처럼요. 자, 근데 우리는 어쨌든 간에 그 시간과 그 노력을 들이면 우리는 모든 걸 다 그 정보를 잘 받아들일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생각할까? 이것도 하나의 인간의 착각이라는 건데요. 그 UV 비율을 들 수 있는데 냉장고 불빛입니다. 우리가 냉장고를 그 열 때는 불이 켜져 있잖아요. 근데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별로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는데 실제로는 이게 그 열 때는 그 안에 있는 음식물을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불을 켜지지만 닫을 때는 불이 꺼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 안을 봤을 때 항상 불이 켜져 있기 때문에 언제나 그 안에는 불이 켜져 있다라고 그냥 나도 모르게 암묵적으로 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우리가 항상 그냥 연속적으로 편하게 보기 때문에 모든 걸 본다고 생각하는 거지 실제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보지는 못하고 우리가 아까 변화맹에서 본 것처럼
이제 그렇게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수업의 제목이 인지의 한계인데 일단은 이렇게 우리 인지가 한계를 가지고 있고 그 종류에 따라서 사람마다 약간씩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또 비슷한 현상인데요. 이거는 심리학의 한 그 실험인데 색파이 현상입니다. 파이는 먹는 파이는 아니고요. 자, 이거를 색파이 현상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거는 여러분 지금 잠깐 화면 보시면 빨간색 동그라미하고 초록색 동그라미가 왼쪽과 오른쪽에서 이렇게 깜빡깜빡하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조금 더 질문을 구체적으로 하면 빨간색 지금 공이라고 하고 오른쪽을 초록색 공이라고 하면 빨간색 공과 초록색 공이 어떤 식으로 보이시는지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거를 보여주고, 이 화면을 보여주고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면 항상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실험이 원래 진행됐을 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지금 빨간 공이 오른쪽으로 움직이다가 초록색으로 변했다. 이렇게 대답하는 수가 가장 많은데요. 제가 요즘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반반으로 나와요. 또 다른 대답은 뭐냐 하면 빨간색 공이 왼쪽에 있고 초록색 공이 오른쪽에 있어서 각각 반짝거린다. 왼쪽과 오른쪽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대답들은 굉장히 최근에 젊은 학생들한테 나오는 대답이고 제가 이 실험을 굉장히 그 수업 시간에 여러 연도를 했었는데 이거 세대 차이일 수도 있고 영상에 조금 더 익숙해진 그 세대가 좀 달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실험에서는 이 빨간색 공이 오른쪽으로 움직이다가 초록색으로 변한다는 그 대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죠. 그건 우리의 착각이고 착시이고 실제로는 이거를 제작할 때에는 빨간색 공이 왼쪽에 있고 초록색 공이 오른쪽에 따로 있어서 각각 반짝거리는데 우리는 이 공이 움직이는 걸로 착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제가 위쪽에 써놓은 걸 보시면 왜 우리는 연속성을 가정할까? 자, 우리가 변화맹이라던가 영화, 그 편집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는 연속적이지 않은 건데 우리의 뇌가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야 되니까요. 이게 아마 우리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진화됐다고 이제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속성을 가정해야지만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을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의 지속적인 것으로 파악을 하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뭔가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연속성을 우리가 항상 가정하게끔 인간이 만들어졌다. 실제로는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보여드리는 건 대부분 시각에 관한 거지만 지금 이런 변화맹 현상이나 지금 보여드리는 색파이 현상 같은 것들은 청각이나 미각이나 후각이나 이런 것들에도 다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각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아주 정확하지 않다는 뜻이죠. 다만 우리 인간이 일상생활에서 생존을 하고 뭔가 의사결정을 안정적으로 내리기 위해서 연속성을 가정을 하고 별로 불편하지 않게끔 그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변화맹을 제가 보여드렸는데 부주의맹을 한번 보시겠어요? 부주의맹 현상은 변화맹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거는 제가 그 유튜브에서 있는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농구 경기에서가 지금 시작될 텐데 흰색 옷을 입은 팀, 검정색이랑 그 흰색 그 상의를 입은 팀들이 두 팀이 있는데 이제 게임을 하죠. 있는데 그 중에서 흰색 옷을 입은 팀에만 집중을 해보세요. 검정색 옷을 입은 팀은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흰색 옷을 입은 팀이 몇 번 공을 주고받는지를 주의를 집중해 세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몇 번 주고받는지를 한번 맞춰보시는 겁니다. 자, 지금 보셨듯이 이게 제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몇 번 주고받았니? 하고 하면 굉장히 여러 그 답변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답을 맞춘 학생들만 따로 이렇게 손을 들어보라고 합니다. 지금 그 몇 번 주고받았는지 답을 맞춘 학생들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맞추지 못한 학생들보다 굉장히 주의 집중을 아주 집중해 잘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학생들에게 지금 여러분이 그 동영상을 보았을 때, 그 농구 게임을 하는데 흰색
그 팀을 지켜보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혹시 고릴라가 지나가는 걸 봤느냐라고 물어보면 봤다는 학생이 굉장히 소수고 고릴라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 분명히 주의를 잘 기울였는데 그 농구 게임을 하는 동안 이 실험에서는 일부러 검정색 고릴라 옷을 입은 사람을 그 게임하는 사람들 사이로 보내서 이렇게 통과하게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 흰색 옷을 입은 팀이 몇 번 주고받는지를 열심히 보는 동안 이 고릴라를 봤는지를 체크를 하는 건데요. 이제 못 봤다고 하는 학생들은 굉장히 집중을 해서 이 고릴라가 심지어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 화면 안에 머물렀는데도 불구하고 고릴라를 못 봤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고자 하는 이 내용은 이것이 굉장히 흥미있는 내용이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현상이 굉장히 재밌어가지고 직접 실험을 하는 코미디 프로그램들이 몇 군데 있었는데 사실 이것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훈을 얻을 게 굉장히 많거든요. 왜 이걸 못 받았을까? 우리가 정보를 제대로 못 받아들인다는 거구나 라는 거거든요. 분명히 나는 그 흰 옷을 입은 팀이 몇 번 주고받는지를 보느라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공도 열심히 보고 화면을 열심히 봤는데 왜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것은 못 봤을까라는 것이 오늘의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우리 의식으로 들어오는 거는 주의를 그냥 기울인다고 해서 모든 게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무조건 공부를 열심히 하고 부모님들이 아이를 무조건 책상 앞에 앉혀 놓으려고 하는 게 그렇게까지 효율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앉아서 무조건 열심히 하면 되나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이유를 여러분이 오늘 아시고 나 자신을 더 발전시키고 생산적으로 내가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좀 각자 아마 다른 방식으로 이제 교훈을 얻으실 텐데요. 그 부분은 여러분이 좀 열심히 제가 오늘 같이 얘기 드리겠지만 좀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이 하는 일이나 여러분이 하는 공부나 아니면 여러 가지로 조금 여러 가지 좀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의식의 내용은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긴 한데 특정 장소와 대상에 대한 주의가 아니라 우리가 보통 주의를 기울인다면 그렇게 기울이잖아요. 근데 왜 그 고릴라가 지나가는 걸 못 봤을까 하면은 그 하얀 티를 입은 팀이 몇 번 주고받는지만 의미 있게 들어왔었죠. 그 아주 주의를 잘 기울인 학생들은.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는 그 고릴라는 사실 깜정색이거든요. 그래서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그 내용은 사실은 의미 있게 내 의식 안으로 못 들어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면 열심히 보면, 열심히 공부하면, 열심히 뭔가를 하면 다 내 의식 안으로 들어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고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 그 내용이 내 안으로 들어오려면 나한테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 고릴라를 보기 전에 그 하얀 옷을 입은 팀들을 열심히 봤는데도 동시에 또 고릴라도 본 사람들이 소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냐 하면은 제가 물어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자 혹시 평소에 생활 습관이 책을 주로 많이 보는 그 생활 습관이 있느냐, 생활 스타일이 어떠냐라고 하면 밖에 나가 잘 놀고 좀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은 고릴라도 잘 보고 이 숫자도 잘 맞추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못하겠죠. 당연히 못하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밖에 나가서 이런 변화나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변화나 아니면은 지금 주의를 기울이지도 않아도 되는 까만 고릴라가 있어도 그런 것도 자동으로 이 나의 의식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학생한테는 본인에게 의미 있는 정보가 굉장히 여러 가지 프레임으로 많은 거고요. 저처럼 책을 주로 보느라고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에 대한 의미 있는 프레임이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나의 뇌 안에. 그래서 이거는 뭐 더 열등하다, 우등하다가 아니라 사람마다 자신의 생활이나 그런 것들을 꾸려나가는 그 비중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 주목을 많이 하거나 열심히 하거나 시간을 많이 들이는 게 아니라 나한테 얼마나 의미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앞쪽에서 제가 수업 시작할 때 윌리엄 제임스라는 심리학자의 말을 인용을 하면서 우리 의식의 내용으로 들어오는 것은 감각으로 다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작동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오늘 지금 수업 진행하면서 조금 생각을 같이 열심히 하시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될 텐데요. 여기서 감각이라는 것은 열심히 뭔가를 보면은 되는 게 아니고 당사자에게 의미 있는 주의라는 것은 내 안에 그 프레임이 익숙해져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익숙해지지 않으면은 사실은 아무리 열심히 봐도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제가 요거를 그 학생 여러분이나 아니면 일을 하시는 분이나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모든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요걸 좀 응용해서 각자 이거를 어떻게 하면 내가 나의 환경을 좀 더 낫게 할 수 있고 의사결정을 잘 내릴 수 있는지에 적용을 해보시라고 하는데요. 제가 알려드린다고 그게 기계적으로 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자면 내가 지금 여러분 전공이 다 다를 텐데 전공 과목을 만약에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세요. 근데 같은 반에 어떤 학생은 굉장히 빨리 따라가고 교수한테 질문도 해가면서 굉장히 발전된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나는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이거 왜 그럴까요? 지금 여러분 배운 거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주의를 기울인다고 내가 무조건 열심히 그 전공책을 쳐다본다고 어느 정도까지는 발전이 되겠지만 그게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변화맹하고 지금 부지맹 실험 보신 데서 잘 생각해 보시면 내 안에 그거에 대한 프레임이 좀 부족하구나. 내가 이거에 익숙하지 않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빨리빨리 따라가는 학생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익숙하거나 이전에 조금 더 선행학습이 좀 되었거나 그거를 많이 들었거나 이래서 금방금방 흡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자녀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본인이 공부를 하시거나 사업체를 하는 내가 뭔가 정보를 좀 덜 받아들인다 싶으면 무조건 그 잘 모르는 정보를 갖다 놓고 외울 게 아니라 내가 과연 지금 현재 상태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부족한 내용, 백그라운드가 뭔지를, 백그라운드라고 해서 학력 이런 게 아니고요. 그 배경 지식이 뭐가 부족한지를 생각해 보시고 이게 혼자만으로는 안 되고 관련된 전문가에게 조금 자문을 얻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찾아가서 제가 지금 이런데 여기서 더 이렇게 발전하려면 어떤 걸 더 갖추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그게 바로 지금 여기 우리가 그 실험에서 했던 그 고릴라가 내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방법이에요. 나의 의식 안으로. 그래서 당사자에게 의미가 있게 만드는 프레임을 내가 갖춰야 되는데 그러려면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지식은 꼭 책으로만 얻어지는 지식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경험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이 그냥 아무 책이나 보면 안 되고 전문가나 아니면 좀 사람들한테 자문을 얻어서 그 배경 지식을 정확히 파악하면 그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그 프레임을 내가 가지게 되면서 예를 들면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농구 경기에서 하얀 팀이 몇 번 주고받는지도 알게 되고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고릴라도 인식을 할 수 있는 굉장히 그러니까 남들보다 정보를 더 몇 배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 고릴라는 다른 사람들한테 안 보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 창의성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창의성을 ABC를 하면 창의성이 생겨 이런 이론들이 많긴 하지만 그거는 사실은 따라한다고 되는 건 사실 아니고요. 창의성이란 것은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지금까지 여러분이 하신 실험을 조금 잠깐 생각해 보시면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내가 보려면 내 안에 그것을 볼 수 있는 프레임이 이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를 보려고 창의성을 쌓으려는 교육을 따로 받을 게 아니라 교육을 받아도 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억지로 찾아다니기보다는 지금 나의 상태를 점검을 해서 내가 어떤 프레임이 없는지를 생각을 하시고 가능한 한 많이 경험을 하시고 내가 우리는 사실 익숙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걸 그대로 학습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익숙하지 않은 건 좀 불편하니까요. 그런데 과감하게 그거에 뛰어들어서 일단 뭔가를 불편하지만 그걸 극복하는 훈련을 자꾸 하다 보면 내 안에 기존에 없던 프레임들이 자꾸 생겨서 그런 훈련을 안 한 사람들, 그런 경험을 안 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프레임이나 시각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가능한 그런 시각을 많이 가지면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시각을 많이 가지면 그만큼 많이 보이고
그거에 따라 할 수 있는 것도 많겠죠. 그래서 이거는 학생 여러분은 내가 지금 공부가 안 되는 거는 뭘 바꿔야 되는가, 뭘 더 갖춰야 되는가, 어떤 프레임이 필요한가를 생각할 수 있는데 굉장히 좋은 교훈이 되는 실험이고요. 이게 단순히 뭐 재밌기도 하지만요. 그래서 조금 더 요거를 구체적으로 내가 지금 생활에서, 인생에서, 학업에서, 사업에서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에서 지금 이게 잘 해결이 안 되는데 이게 아니라 그럼 내가 뭔가 이게 프레임이 뭔가 부족하구나. 이거 어디서 얻을지를 좀 열심히 잘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되면은 외부의 불만을 토할 게 아니라 나에게 뭐가 부족한가를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생산적인으로 우리가 좀 꾸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을 좀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제가 앞에서 소개했던 그 심리학 실험들은 이 책에 많이 나와 있고요. 제가 조금 아까 지금 이 변함행, 부주의행 실험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주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교훈을 다들 발견하시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조금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나왔던 그 실험들을 만든 그 심리학자들이 지은 책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고릴라라고 제목도 굉장히 잘 붙였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강의에서 지금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아마 이렇게 좀 다가오지 않으실 거예요. 대략은 알겠지만. 그래서 조금 더 내가 숙고를 하고 이거를 내 생활 속에 좀 적용을 시켜서 좀 더 생산적이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책을 조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전문서적이라기보다는 이러이러한 현상들이 있다. 뭐 이런 데도 나타난다. 굉장히 다각적인 그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교양서로 읽을 수 있는 거니까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